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고 있고 69회를 지금 풀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강의에서 1번부터 16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9회 심화편 기출문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시대 문제 보는 거 나옵니다. 시대 순서대로 구석기, 신석기에 해당하는 선사시대 문제가 첫 번째에 나오는데 요거는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한 그런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장고에서 찾아낸 유물 이야기. 우리 박물관은 수장고의 유물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특별 전시회를 한다. 지금 여기 이미지만 봐도 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빗살무늬, 토기, 패총 이런 거 나오고 있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식량의 저장과 조리에서 우리는 이것이 이 토기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빗살무늬 토기로 대표되는 이 토기가 등장하는 시기는 신석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신석기겠네요. 자, 반달 돌칼을 이용해서 별을 수확했다. 이 돌칼 때문에 구석기나 신석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에 돌 도구가 나오면 용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용도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어떤 생활 모습이 나왔을 때 도구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청동기가 됐다고 해도 청동만 쓰진 않는다는 거죠.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기구 같은 것들은 다 이제 이 돌을 가지고 쓰는 게 있고요. 별을 수확을 하는 벼농사가 등장을 하는 거는 지금 신석기 때 등장하는 농경은 주로 밭농사고 이 벼농사가 등장하는 거는 청동기 시점입니다.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기에 벼농사 시작하고 나서의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1번 아니겠죠? 자,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에 거주하는 거는 구석기고요. 가락바퀴하고 뼈바늘, 요게 신석기의 대표적인 도구죠. 3번이 답이네요.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돌을 축조하는 거, 뭔가 계급이 발생했다는 거죠. 청동기네요. 청동기. 주먹도끼, 찌개 등장하면 이거는 구석기. 이렇게 옆에다가 무슨 시대인지 써가면서 헷갈리지 않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고 1번에 3번입니다. 2번에 3번. 네, 2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거 비석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이 비석만 봐도 이거 무슨 비석이다 바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이게 원래는 도선국사비, 무학대사비로 잘못 알려져 있었는데 조선 후반에 김정희라는 분이 요게 이 왕이 건립한 순수비라고 하는 걸 고증을 했다. 우리 김정희 하면은 추사체, 세한도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서체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학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를 공부할 만한 소스가 있었겠죠. 이 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자를 연구를 하는 금석학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의 최고 업적 중에 하나가 이 비석의 주인공을 밝혀낸 일인데 이게 원래 북한산 꼭대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손될 위험 때문에 이제는 실내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거 북한산 꼭대기에 있었던 신라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순수라고 하는 거는 임금이 자기 영토를 한 바퀴 도는 거를 순수라고 해요. 이제 신라가 경주 지역에 들어가 있다가 한강 지역을 빼앗게 되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신라 땅이군 이렇게 확인하면서 쭉 영토를 돌아보고 북한산 꼭대기에다가 이 순수비를 세웠었는데 그 내용이 조선 후반이 되어서 김정희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진흥왕이라고 하는 이 신라 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해서 귀족들의 힘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킨 사람은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통일신라 되고 나서 신문왕이고요. 인재 등용을 위해서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 거를 실시한 사람은 이것도 신라의 원성왕이라고 있었죠. 통일신라의 원성왕. 2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사람은 법흥왕이고요.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을 했다. 이게 뭐냐면 경주 신라가 요만할 때에는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통일신라로 하고 나면 영토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다 임금이 가서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넓어진 국토와 넓어진 신하들을 감시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외사정이라고 하는 걸 파견을 했겠죠. 그럼 통일신라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신문왕 때 있었던 일이고요. 대하창 거칠부에게 명령을 해서 국사를 편찬을 했다. 진흥왕이 이제 신라가 최고 전성기로 들어가는 시점의 임금이다 보니까 땅도 넓히고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사람이에요. 삼국통일 이전에 신라를 강력한 국가의 반열에 올라간
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은 가장 강력한 시기를 구가를 하고 있을 때 역사책을 쓰고는 합니다. 이 진흥왕이 이때까지의 역사를 또 정리를 하고 자기의 업적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돋보일 수 있게 이제 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정리해서 이 사설을 정리하는 사업도 했었죠. 그래서 5번이 우리가 진흥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업적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번이고요. 3번 문제 볼게요. 3번.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3점짜리네요. 이 국가가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3점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군장은 없고 그 관직으로는 후와 읍군과 삼노가 있다. 그리고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무천이라고 하더라. 네, 이 나라는 동예군요. 동예. 자, 날을 보겠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씨 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서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면서 술 마시고 노는데 약간 계절제 축제처럼 뭘 하고 있어요. 점점점 생략하고 구급에서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서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고 부른다. 소도를 주관했었던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삼한입니다. 남쪽이죠. 남쪽에 따뜻한 농사가 잘 되는 그래서 5월에 씨 뿌리기 할 때 계절제하고 10월에 추수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추석을 지내는 것처럼 계절제를 또 한 번 하는 이 삼한에 대한 특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가는 동예고요. 동예고 나는 삼한입니다. 자, 옳게 연결된 거 골라볼게요.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거는 옥저예요. 어디에도 지금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억은 아닌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억이 들어간 건 일단 지워버립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고 하는 게 있었다. 이 동해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요거는 맞는 얘기. 그러면 니은이 없는 5번 지울게요. 나에 대한 설명,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이거 삼한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혹시 오류가 있으니까 이 리을까지 한번 볼게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라고 하는 거를 주관을 하였다. 마가, 우가, 저가 같은 거 있잖아요. 부여의 특징입니다. 요거 아니죠? 그러면 4번도 지워버리고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거가 헷갈려가지고 3점짜리로 나온 건데 각각의 국가에 대한 특징을 좀 한 번에 정리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요렇게 풀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네, 우리 학회는 백제 웅진기의 역사를 주제로 공주 지역에 있었던 시기죠. 역사 강좌를 하고 있다. 백제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 자, 동성왕을 시해한 백가를 처단했다.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지방의 22 담로에다가 왕족을 파견했다. 공주 왕릉원에 안장되다로 우리는 이 사람이 무령왕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죽어가던 백제의 공주로 사실 웅진으로 피난 가다시피 한 건데 심폐소생을 했었던 임금이죠. 자, 그러면 무령왕에 대한 거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했다. 오늘날의 익산입니다. 이거는 무왕입니다. 무왕의 업적이고요. 윤충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대야성을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하는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백제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입니다. 요거를 비롯해서 40개 성을 빼앗은 기록을 가지고 있죠.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다. 백제가 고구려를 먼저 공격을 해서 왕까지 전사시켰던 경우는 한 번밖에 없었죠. 근초고 왕의 업적입니다. 진흥왕과 연합을 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하였다. 이거는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이 하는 겁니다. 성왕. 사신을 보내서 중국 남조의 양과 외교 관계를 강화했다. 네, 이게 무령왕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무령왕의 무덤인 무령왕릉이 약간 벽돌 양식으로 중국의 남조 양식으로 축조가 되어 있죠. 이거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5번 문제.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찾는 거예요.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시를 보내 이르기를, 우리 을지문덕 하면 머릿속에 바로 살수대첩 떠오르죠. 살수대첩. 자, 이거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의 얘기인데 고구려를 우리가 흔히 일컬을 때 민족의 방파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중국의 왕조를 거의 70년 가까이 막아준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왕조는 수나라하고 당나라인데 수당. 이거를 당나라가 먼저고 수나라가 나중이다 뭐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 문장으로
중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거를 수단, 수당 이 순서대로라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을지문덕 같은 경우는 살, 수 대첩에서 우리가 그 숫자는 아니지만 수나라를 막아낸 거라고 먼저 봐주시면 되시겠고 자 뒤에 보니까 안시성 나오네요. 안시성. 안시성이 함락되지 않았다. 이거는 안시성 전투입니다. 양만춘을 필두로 해가지고 안시성을 지켰던 안시성 전투인데 이거는 당나라하고 하는 전투죠. 얘는 수나라하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 한번 골라볼게요. 관구검이 환도성을 공격을 해서 함락을 하였다. 관구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위나라 사람인데 이 고구려의 환도성을 공격을 해서 함락을 하였다. 환도성이라는 게 나오는 것만 상당히 앞 시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동천왕 때로 시기로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이가 아니라 가의 이전 시기입니다. 개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을 하였다. 개백의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을 하는 거는 일단 지금 백제가 망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요 사이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 수당 전쟁 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연개 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지금 우리가 수나라하고 당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전쟁을 지속하는 동안에 권력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연개소문인데 이 연개소문이 장성을 축조하는 그런 사업을 도맡아 하게 되면서 권력을 상당히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이 권력을 갖게 되고 그 연개소문을 필두로 해서 고구려의 권력관계가 재편이 되게 되는 이게 이 수당 전쟁을 겪게 되면서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나라랑 전쟁을 할 때가 되면 이미 연개소문이 권력을 집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는 역할의 상당수의 연개소문과 나중에 그 아들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 사이에 권력이 분배되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가 못했기 때문에 당나라한테 나중에 나당연합군에 함락을 당하게 되면서 고구려가 망합니다.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번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였다. 광개토 대왕 나오려면 또 한참 더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네요.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미천왕이라고 나오는 사람도 시기적으로 가의 이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요거 그냥 아는 거 위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문화유산 발표 대회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나와서 바로 국보로 지금 지정이 됐네요. 고구려 승려들이 만든 천불, 1000개의 불상 중에 하나다. 광배 뒷면에 고구려의 연호로 추정되는 연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고구려 불상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갖고 있는 게 요것밖에 없기 때문인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3층에서 실제 이거 실물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만 봐도 알겠죠? 여기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한 손바닥만 해요. 이 광배의 뒷면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연호도 써 있고 이거 고구려 승려들이 고구려 평양의 동사라는 사찰에서 이렇게 생긴 불상을 100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이 발견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모양에서 이 힌트들에서 요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광배 뒷면에 글자가 새겨지려면 일단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겠죠. 구멍이 숭숭숭 하니까 광배 뒷면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에서 볼 수 없는 우리가 공부할 때 못 보는 사료들이 이 3번이랑 4번이었을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요거는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 이거 영주 부석사 안쪽에 있는 불상이라서 하지만 요것도 요 시대에 안 맞죠? 우리는 고구려 불상 찾아야 돼요. 5번도 종종 나오긴 합니다만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시다고 해서 이불병좌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발해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해봅시다 라고 나옵니다. 이런 거 어렵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사찬, 시득 이런 이름과 명칭을 좀 보니까 이거 신라의 관직의 이름이군 이러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기벌포예요. 기벌포에서 싸운다.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기벌포 그리고 매소성 이 두 개의 지명 외우면 좋겠죠. 왜냐면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당나라의 어떤 야욕에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당나라랑 또 싸운단 말이에요. 나당 연합군이었다가 이제 고구려 백제가 둘 다 망하고 나면은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 마지막 전투입니다. 지금 삼국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순서를 물어보는 거네요. 이거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삼국 통일. 이걸 다 몰아내고 나서야 진정한 의미의 삼국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자, 나랑 다를 보겠습니다. 흑지상지가 도망해서 흩어진 무리를 모으니까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모였다. 그래서 이 험준한 곳에 숨어 들어가서 복신과 호응을 해서 지금 부흥운동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백제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백제가 먼저 망해요. 그러니까 백제 부흥운동이 먼저 있었겠죠. 그렇다면 가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시기적으로 요게 요거보다 나중이니까 가로 시작하는 거 지워버리시고 자, 달을 볼게요. 건모잠이 국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당을 배반하고 보장왕의 외손이었던 안승을 세워서 임금으로 삼았는데 블라블라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막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고구려 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는 거니까 백제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한단 말이에요. 다가 나보다 먼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로 시작하는 것도 지워버리시면 되시고 그럼 순서상으로는 백제가 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벌포 매소성 전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몰아내는 것들이 나온다. 그렇다면 순서는 나, 다, 가가 되겠군요. 나다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8번 볼게요.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서는 일본의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국가의 오소경, 힌트. 자그마한 수도가 5개가 있다는 뜻이죠. 오소경, 4개의 촌락의 인구, 토지, 면적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네, 이거 촌락 문서입니다. 통일신라의, 신라 중에서도 통일신라의 민정문서라고도 하죠. 촌락 문서인데 오소경, 갑자기 국토가 커지는데 경주, 수도인 경주는 너무 동쪽 밑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조그마한 수도를 5개를 지금 만든 거죠. 그게 오소경입니다. 여기서 통일신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이네요.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두었다. 네, 이거 조선시대 거예요. 이거 조선이고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 이게 정답인데 원래 경주는 지증왕 때 동시가 있었어요. 동시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영토가 커지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시하고 남시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일단은 2번이 정답이고요.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 발행하는 거 이거 고려잖아요. 고려고 독점적인 도매상인인 도고가 출연하는 거 조선시대 후반입니다. 조선 감자, 고구마, 구황작물 재배하는 것도 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일신라 거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2번. 자, 9번 볼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이 삼가 이거의 원류를 살펴보건대 고구려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본디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부락이었으나 대조영 등등이 뭐 고구려가 망하고 대조영이 나와서 등등등 하더라. 최치원이 작성한 어떤 글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서 북국으로 표현된 이 국가의 건국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치원, 통일신라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북국으로 지칭을 했었다라는 이 국가, 통일신라의 북쪽에 있고 대조영이 세운 나라로 나오는 이 나라는 발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발해.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정사함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정사함회라는 큰 그 너럭바위 같은 데에서 중요한 회의를 했는데 이거는 백제의 일입니다. 백제의 특징이고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철역은지 등을 두었다. 이거 고구려입니다. 이거는 고구려 거고요. 도병마사에서 변경의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 도병마사라는 독특한 기구가 나오죠. 이거는 고려 겁니다. 서적관리, 주요 문서 작성 등을 위해 문적원을 두었다. 이거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거 발해의 특징입니다. 요게 나머지 거가 발해 거가 아니면 되겠죠? 골품에 따라서 관등 승진 등등등 이미 골품에서 우리는 이것이 신라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특징으로 4번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불상은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개태사지 석조열의 삼존 입상으로 블라블라블라. 개태사는 후삼국을 통일한 요 인물이 이거를 기념해가지고 세운 사찰이다. 누구겠어요? 태조 왕건이겠죠? 후삼국을 통일한. 자, 옳은 거 골라봅시다. 관학 진흥을 위해서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이것도 고려시대는 맞지만 이거는 이 예종이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학 진흥을 위해서 이 왕건의 업적이 아니에요.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시행하는 거는 네 번째 임금이었던 광종이 하는 거죠.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유교적인 어떤 정치를 시행했었던 사람은 성종입니다. 이 사람은 성종, 고려의 성종이고요. 전시과 제도를 처음 마련을 해서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한 사람은 경종이라고 있습니다. 경종. 경종이 처음 전시과를 시도를 했었죠.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의 방향을 담은 일종의 유훈과도 같은 훈요 10조를 남겼습니다. 이게 왕건의 업적이네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짜리네요. 서도라 고쳐 부르다. 호경으로 개칭하다. 유수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키다. 동령부가 설치되다. 굉장히 어렵네요. 이것만 가지고 이 지역을 유추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서도라고 고쳐 불렀던 거 서경이고요. 호경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고 여기 서경 유수였습니다. 조위총, 조위총의 난, 김보당의 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무신정변 직후에. 그리고 동령부가 설치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지금 직제가 바뀌었잖아요. 원간섭기에 서경을 요렇게 부르면서 동령부를 설치를 했었죠. 자, 이거는 서경입니다. 서경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줄게요.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곳은 그 집에 가는 길에 철퇴에 맞아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경입니다. 개경의 선주교이기 때문에 얘는 개경. 사실은 서경이라는 것만 알면은 답안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서경이라는 걸 알아내는 게 되게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묘총이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라고 하였다.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있었죠. 2번이 맞는 얘기고 몽골의 침략으로 황룡사 구축 목탑이 소실된 거는 지금도 유적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경주죠. 경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직제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 지금도 흥덕사가 있는 곳 여기는 청주입니다. 고인세 박물관도 이쪽에 있어요. 정서가 유배 중에 정가정이라는 고려 가요를 지었다. 여기는 동래입니다. 동래. 오늘날의 부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역 문제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였어요. 체크하시고 1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은병을 화폐로 쓰기 시작했다. 활구라고 했다. 도평의사사, 개경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고려네요. 고려시대 때 주전도감 만들어서 화폐 생산을 시작을 하죠. 유통도 시작하고. 자, 그러면 고려시대 거 골라볼게요.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되었다. 솔빈부, 이 발해입니다. 발해.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이 운영되죠. 서적과 다점, 이 차 문화가 전파가 되고 이 찻잔으로 청자잔 같은 거 많이 지금 유물로 남아 있잖아요. 체크해 주시고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하는 거 이거 통일신라의 장보고가 하는 겁니다. 통일신라.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활동하는 거 조선시대죠. 조선 후반. 기유약조를 체결해서 일본과의 교역을 재개하였다. 이것도 조선시대입니다. 광해군 때 일이네요.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변방의 장수가 보고하기를 이 가라고 하는 뭐 민족인지 국가인지 알 수 없는 이 가가 매우 사나워서 변방의 성을 침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출병하기로 의논을 정해서 윤관을 원수로 삼고 윤관 블라블라블라 나라의 수치를 쓰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윤관이라고 나오고 고려라고 이미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윤관을 필두로 했었던 거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 나라는 여진이겠죠. 가라고 하는 나라는. 윤관이 우리가 여진이 유목민족이니까 기마 부대가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군대를 만들어서 무찌르잖아요. 여기 여진 뭐 항마군
보병도 있고 기병도 있고 요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별한 군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여진을 몰아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여진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에요. 여진. 광군을 창설을 해서 친입에 대비를 한 거는 이거는 정종이라는 고려 임금 때 고려 초반에 거란이 쳐들어올까 봐 만들었던 거예요. 거란이 쳐들어올까 봐. 얘는 거란. 박위를 파견을 해서 근거지를 토벌을 하는 거는 이 왜구 토벌하려고 했던 거죠. 왜구.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 항전을 준비했다. 이거는 몽골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고요. 선물 받은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어 죽게 하였다. 이 고려 초반에 있었던 일이죠. 거란이 선물해준 낙타를 굶겨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북구성을 설치하고 경계를 알리는 비석을 세웠죠. 이거를 다 몰아내고 나서 자, 너네 넘어오지 말라고 이런 비석도 세우는 게 있는데 5번이 여진에 대해서 했었던 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에 5번. 자, 1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쪽에서 도적들이 봉기하였다. 도적이 봉기했대요. 김삼이, 효심, 유랑민을 불러 모아서 주현을 습격하여 노략질했다. 떠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자, 밑에 보니까 원율 사람인 이연년이 백적 도원수라 자칭하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주군을 공격하면서 얘도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네요. 난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최린이라는 인물 이름도 살짝 힌트가 될 수 있겠는데 이거는 고려 시대 중에서도 그 무신 집권기에 굉장한 사회 혼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탐구 활동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노비안건법이 실시된 목적을 알아본다. 이 노비안건법이 실시가 되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 무신 집권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노비안건법은.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과정을 살펴본다.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되고요. 삼정이정청이 설치가 되는 건 세도정치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삼정의 문란을 극복으로 좀 해보려고. 사심관 제도가 시행된 사례를 조사한다. 사심관 제도가 시행이 되는 거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고려라는 한 바구니에서 출발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각국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반란이나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인질 제도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했던 거죠. 자, 집강소에서 추진한 개혁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 집강소라고 하는 거는 동학 농민군들이 관군이랑 화약을 맺고 전주 화약을 맺고 설치를 하는 거라서 일단 시대적으로도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돼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5번 무신집권기에 하층민의 반란이 발생한 배경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네요. 5번으로 정답은 찾아줄 수가 있었네요. 1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조일신이 전찬성사, 정청기 등과 함께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고용보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기철. 얘네들이 누구냐? 대표적인 친원파잖아요. 친원파. 권문세족이네요. 권문세족. 고려시대 원간섭기에 원나라에 샤바샤바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었던 친원파들이 있는데 그 친원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원파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이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원간섭기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연표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연표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간섭기가 되는 거는 대몽항쟁이 끝나고 이제 우리 더 이상 못 싸우겠습니다 하고 개경으로 환도를 하고 나서부터 이 뒤에를 우리가 원간섭기라고 해요. 고려가 망하기 전까지 개경 환도하고 나서 고려가 망하기 전까지 요만큼 시대를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 시기밖에 체크할 게 없네요. 이거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 밑줄근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왕실의 종친인 신안공 왕전이 몽골의 침략을 받았던 시기에 국가의 태평을 기원하면서 몽골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 고려죠. 고려. 자, 고려시대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문화재를 안다면 고려 거 아닌 게 한 개밖에 없네요.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백제의 유물이죠. 백제의 금동대향로입니다. 부여에서
발견이 된 거니까 1번만 백제 거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고려시대 유물입니다. 고려시대 그 은진미륵이라고 불리는 불상이 있고 고려청자가 있고 정병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고려시대 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는 전부 다 고려 거고 하나만 굉장히 생뚱맞게 백제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1번을 골라주실 수 있을 겁니다. 유물 같은 거는 이미지하고 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 정리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 17번부터 다시 풀어보겠습니다.